네, 오랜만에 인사 뵙겠습니다. 오늘은 엘란세 스컬트라, 벨라필, 그 다음에 레니스나 에트레벨 뭐 이런 요즘에 그 입자들을 이용해서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고 혼동됩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얘들이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현미경을 구입을 해서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해서 입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그거를 환자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직접 이해를 시켜드리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설명하기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스컬트라 입자입니다. 스컬트라 입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설탕을 으깨 놓은 것처럼 이렇게 비정형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물에다 타서 넣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있으면서 서로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하지 않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일정하게 퍼져 있고 뭉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사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스컬트라는 굉장히 비정형으로 생겼습니다. 잘게 쪼개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덩어리가 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스컬트라는 항상 잘 흔들어서 골고루 주입을 해주고 마사지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입자들은 결국에는 2년 지나면 다 저절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그 주변에 생긴 콜라겐들은 더 오래 가기 때문에 효과는 3년에서 뭐 심지어는 5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배 배율이고요. 그 다음에 400배로 한번 보겠습니다. 400배로 보니까는 이렇게 약간 반투명하면서 표면이 약간 거칠죠. 자, 이거는 이제 800배 영상입니다. 800배에서 이렇게 제가 이 미동나사를 조절하면서 이게 모양이 조금 바뀌는 거는 얘 자체가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높이마다 초점이 다르게 맺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참 신기하죠. 이런 설탕 으깨 놓은 것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콜라겐을 유도한다. 이게 좀 신기한데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는 얘네들이 콜라겐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해서 그래서 콜라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얘가 자극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엘란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란세 100배 사진이고요. 엘란세는 아까 스컬트라하고 느낌이 확실히 틀리죠. 굉장히 표면이 매끈하고 동글동글하고 크기가 일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일한 원형의 입자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볼게요. 이게 그냥 납작한 원판이 아니라 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동나사를 움직일 때마다 이게 다르게 보이죠. 엘란세의 장점은 콜라겐 유도제인 PCL 입자들을 셀룰로스 겔 안에다가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겔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입체 구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제가 흔히 표현할 때 스컬트라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줄 때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좀 꺼진 곳을 완만하게 채워줄 때 효과가 좋고요. 엘란세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얼굴에 찰흙을 얹어가지고 조금 약간 정교하게 새로 빚어내야 될 때 그때 좋습니다. 왜냐면 이 겔 성분이기 때문에 얼굴에 3D로 입체 구조로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엘란세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수정 구슬 같이 생겼죠. 엘란세 입자들이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반영구 필러가 아니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분해가 되고요. 역시 이 주변에 새로 생긴 콜라겐들은 더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벨라필 또는 이제 아테코릴하고 같은 성분인데요. 이거는 성분명이 PMMA입니다. 이 성분은 엘란세하고 스컬트라하고는 달리 조금 더 반영구적으로 오래 얼굴에 남는 성분이거든요. 죄송한데 환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이 벨라필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PMMA 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배로 봤을 때 생긴 거는 거의 엘란세하고 비슷합니다. 매끈한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차이점은 이 성분은 반영구적으로 우리 몸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형물처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피부 표면이라든지 그런 밑에 얕게 깔아줬을 때 이 입자들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주변에 콜라겐 캡슐을 만들면서 얼굴의 볼륨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국산 카피품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올리디아라고 해서 스컬트라하고 동일한 성분명에 동일한 함량이 들어있는 완전 국산 카피품입니다. 올리디아를 한 방울을 넣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지금 놓자마자 이렇게 안에서 흐르는데 스컬트라처럼 비정형으로 생긴 설탕 으깨 놓은 모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컬트라하고 거의 구분이 안 가고요. 스컬트라하고 아마 경쟁 품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딜레마가 있죠. 왜냐면은 스컬트라가 오리지널이고 이것은 국산 카피품입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은 제가 선택하는 거를 떠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스컬트라를 맞지 않고 이거를 선택을 할지, 그거는 제가 어쨌든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제품 레니스나라고 있는데 그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흥미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스컬트라나 엘란세의 부작용, 지연형 과민 반응, 유가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드리려는 거거든요. 자, 이 제품은 레니스나라고 해서 히알루론산 필러하고 그 다음에 PLA 성분이 같이 있는 복합제제입니다. 근데 보면은 약간 스컬트라처럼 으깬 설탕 같으면서도 입자가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럽거든요. 조금 입자가 거칠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 즉각적인 볼륨,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콜라겐이 유도돼서 볼륨이 차오르기 전에 그 초기에 약간 볼륨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꽂히죠. 그 다음에 입자가 조금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스컬트라보다는 좀 덜 거칠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은 좀 덜 되겠지만은 부작용이 적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레니스나나 에트레벨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스컬트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콜라겐 생성이 더 확실하게 더 잘 되는 거는 아무래도 스컬트라 입자 쪽 PLL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포지션이 애매하기 때문에 에트레벨하고 이 레니스나 뭐 이 올리디아 이렇게 국산 제품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사용을 안 한다기보다는 환자분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거의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컬트라하고 이제 엘란세든지 간에 뭐든지 필러도 그렇고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물질이거든요. 이물질은 외부의 손님입니다. 거부 반응이 없는 이물질이지만은 어쨌든 우리 조직, 우리 세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 반응이라든지 어떤 그 유가종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온 몸에서 세균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세균이 조금씩 침투할 여력이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 현미경으로 피를 들여다보면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약간 일시적인 균이 조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엘란세나 스컬트라를 맞으시고 몸의 컨디션이 아주 안 좋다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당뇨가 심해가지고 몸에 균이 잘 증식을 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균을 잘 제어를 못할 경우 몸에 염증이 일어나기 쉽고 감염이 됐을 때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염증 반응이 전쟁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유가종 같은 게 생겨서 딱딱하게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시술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당뇨가 심해가지고 뭐 인슐린을 맞으셔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시술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술을 하시고 나서 과로하거나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혈액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깨끗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들이 적혈구고요. 이게 오늘은 괜찮은데 어떨 때 보면 여기 되게 꼬물락꼬물락거리는 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균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면역체계가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균이 증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가 균에 잘 대항하지 못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런 그 필러라든지 이물질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상인의 경우 보통 균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이제 백혈구에 의해서 잡아먹히죠. 근데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게 좀 잘 안 되고 좀 더딥니다.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백신 이런 거와 연관해서 이제 면역력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면역력이 참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현미경을 산 이유는 여기 화이자 백신, 저희도 주사를 놓는데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 샀는데 그거는 저희 채널의 경영상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제가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있고요. 어쨌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술을 받을 때는 항상 건강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거고요. 애초에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분들은 좀 더 기준을 엄격하게 잡아서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 시술들을 시작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배운 바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거나 뭐 암이 있다거나 뭐 감염이 있다거나 이렇게 좀 특정 경우에 한해서만 시술을 못 한다고 하고 대부분은 시술할 수 있는 걸로 잡았는데,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잘 걸러내서 시술을 좀 위험한 분들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시술하러 오시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시고 이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스컬트라 말고도 이제 저희가 써마지, 울세라, 그 다음에 슈링크가 이제 다음 버전이 나왔거든요. 슈링크 유니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날 저 촬영을 할 당시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머리를 2달 동안 깎지 못한 상태에서 저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촬영한 거를 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이렇게 머리를 깎고 나서 좀 꽃단장을 하고 다시 마무리 영상을 찍습니다. 감사합니다.